엑셀 프로그램 시작시키시고 시작. 단축 클릭. 작업 표시지를 시작. 그리고 E 찾습니다. E. 엑셀. 자, 화면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이거 이론. 엑셀 기능 정리. 크말 이거 필기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노란색 모양이 나타나면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어디를 찾으시냐면 표시 형식 찾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의 변형 없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출력하는 형태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 표시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게 표시 형식 기능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자릿수 느림이나 줄임이나 심표, 정수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심표, 그다음에 뭐 백분율, 뭐 이렇게. 지금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했던 거 정리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회계 표시 형식 돈 표시한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자, 그다음 그게 이제 표시 형식 기능이고 잠깐 그다음에 어제 마칠 때 여기 표시 형식 옵션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조금 뭐 어제 하신 건 뭐 색깔 바꾸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뭐 사실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엑셀에 그런 문서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정도고요. 뭐 실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어려운 기능을 만나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일 만나면 어떡할 건데? 네? 회사 가면 어디 쉬운 일만 맡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엑셀 기능에 대해서 뭐 만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는데 제가 옆에 있잖아요. 와서 뭐 조용히 좀 도와달라면 도와드리면 되니까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거 뭐 복습을 좀 해보시고 집에 가서 책을 딱 펼쳐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그럼 넘어가시고요. 잘 안 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배운 게. 당연히 기억가 다 100%다 기억나진 않겠죠.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리고 제 도움 필요하면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와서 다음날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자격증 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숫자 데이터 4개 중에 3개만 선택하시고 과연 표시 형식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밖에 없느냐? 어딘가에 더 있겠죠? 자, 위에 표시 형식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숫자 실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음수가 빨간 색깔로 나타나네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 정도 통하라는 이름의 이제 표시 형식 하시면 이렇게 화폐 단위가 앞쪽에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빨간 색깔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회계. 화폐 단위가 셀 앞쪽에 붙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0이었던 이 자리가 마이너스 기호, 대시라고 하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0.127로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목록 단추 눌러서 백분율 여기 있죠. 소점 자릿수 조정하고 싶으면 지난번에 여기 배웠던 뭐 이런 걸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지우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표시 형식 지우는 표시 형식만 지우는 거 여기 어 과연 표시 형식 기능이 지금 방금 보셨던 리본 메뉴 상에 있는 이것들이 다냐?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셀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 셀스식이라고 그랬고요. 셀스식에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쪽 창을 열어서 값을 설정하겠다.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된다 그랬고요. 단축키가 컨트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애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표시 형식에. 자, 숫자 데이터 3개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1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여기 표시 형식 탭에 범주 그리고 범주는 그냥 분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분류. 일반은 방금 하셨던 표시 형식 없이고 숫자가니까 앞에 우리 숫자라는 이름의 표시 형식을 선택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 뭐 천단위 구분기호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선택한 데이터가 총 3개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흰색? 뭐 어쨌든 밝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셀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보기 영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로. 그러면 내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정수 부분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샘플입니다. 샘플.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몇 개짜리까지 설정할 것이냐 뭐 본인이 알아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음수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처리하겠다. 뭐 빨간색에 아까 가로 있었죠. 지금은 빨간색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아니면 빨간색 가로 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나오시면 이런 꼴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지금 하시는 거 다 시험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뭐 말로 표현하는 내용들 중에 뭐 잠깐 수업 내용과 자격증 내용과 약간 옆으로 새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이 다 시험과 관련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꼼꼼하게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자, 이번엔 통화 가겠습니다. 통화. 자, 각 나라, 자, 화폐 기호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각 나라의 대표적인 화폐 기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고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은 한글, 즉 한국에서만 국내 시험이다 보니 화폐 단위가 원화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기호가 없거나 그러면 소점 자릿수는 몇 개짜리까지 설정할 것이며 값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똑같은 거 안 하시면 뭐 음수 값일 때는 뭐 마이너스에 화폐 단위가 붙는 꼴로 나타내도록 하겠다. 확인.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숫자 데이터 3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회계. 회계. 회계는 통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나와서 한번 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의 차이점은 음수 표현 방법이 없다라는 것. 여기도 뭐 화폐 단위를 원화 표시하거나 뭐 화폐 단위가 없거나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몇 개짜리까지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확인. 해서 나가보시면 좋겠다. 어떤 아까처럼 뭐 화폐 단위가 앞에 쪽에 붙어 있고 뭐 숫자 0에 대해서는 대시로 표시해 준다.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0.127로 선택하겠습니다. 0.127로. 자, 컨트롤 1 단축키 사용하시고. 자, 백분율 범주에 가셔서 백분율로 표시할 건데 몇 개나 되는 데이터를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를 소수점 자릿수 몇 개짜리까지
뭐 이렇게 조정해서 쓰겠다. 확인. 자, 그러면 어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제가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때 어제 여기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표시 형식을 이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그래서 표시 형식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본 데이터의 변형은 없이 예?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뀌는 기능을 표시 형식이라고 한다. 원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던 이 내용들은 기존에 준비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해서 쓰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을 붙이고 싶은데 지점이라는 게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자, 왜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지점이라고 붙일 정도의 회사의 규모라 그러면 되게 큰 기업이겠죠. 어? 그러면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뭐 큰 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컴퓨터상에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쇼핑몰 사이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냥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어딥니까? Q&A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뭐 읽어보세요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없는 내용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밑에 참고 표시 이런 거 달아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건 아주 보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그래서 아주 특이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걸 발생할 확률도 적을 뿐더러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그냥 1대1로 대면 접촉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뭐, 어찌든 유선 뭐 연락을 하든 어찌됐든. 그래서 이건 준비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꼭 지점을 표현해 써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표시 형식을 만들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서울 지점, 서울, 부산, 강주라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표시 형식을 지점이라는 내용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기 없네요. 리본 메뉴에. 없으면 셀서식 대화 상자에 가야겠네요. 단축키가 컨트롤 1.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선택해 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 그리고 형식, 입력란이라고 할게요. 흰색 사각형 입력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란에 있던 내용은 일단 다 치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런 골뱅이 코드를 쓸 겁니다. 골뱅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면 뭐 기호인데 기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기호다. 그걸 코드라고 제가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자, 이거 문자 데이터죠. 그럼 일단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을 표시하려면 서울, 부산, 강주한 데이터는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타나야 되겠네요. 화면상에. 그러면 골뱅이 코드를 표시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코드라고. 그 다음 지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타이핑 치는 내용들은 아마 화면상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타이핑 치는 내용들은 화면상에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따라 보시고, 그, 어쨌든 여러분들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특히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딘가에 뭔가 다 있으니까 제 수업 스타일 빨리 따라오세요. 자, 확인. 하면 이렇게. 그럼 1000개나 되는 뭐, 도시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점을 다 붙일 수 있겠죠. 쉽게. 쉽게 하기보다는 뭐. 내용 자체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면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을 건데, 자, 날짜 데이터를 좀 지울게요. 데이터 지우는 키가 뭐라고요? 셀의 데이터를 자료 내용을 지우겠다. 무슨 키? 또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역시 변함이 없군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이게 야기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해, 두 해,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신 게 한 해, 두 해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 자, 자, 일단 지울게요. 딜리트 키.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대시를 넣어서 연월일을 구분한다. 자, 저하고 똑같은 형태로 입력하세요. 1-2라고 입력을.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작업 완료 엔터. 수정 완료 엔터. 그러면 형태가 바뀐 거 보이세요? 01-02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한 건 1-2로 입력했는데 01, 근데 날짜는 입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이걸 간단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네요. 표시 방법이 있네요. 연월일, 요일, 한글로 요일까지 나오는 클릭. 그러면 나는 이 기본적인 날짜 데이터를 화면상에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걸 자세한 날짜 표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 이제 표시 형식 개념 좀 잡히잖아요. 자, 간단한 날짜, 기본 날짜인 간단한 날짜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에 대해서도 아까 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있었던 것처럼 날짜에 대해서도 코드가 필요합니다. 연도를 관리하는 자, 일단 세일스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셔서 범주 여기 오니까 잠깐만요. 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엑셀은 엔터를 치면 뭐 한다고요? 어제 제가 강조를 안 했나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 기억나세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예외 없이. 자, 보세요. 이 셀에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엑셀이 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여기 안 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형식, 기존에 제공하는 형식들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필요한 형식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까요? 나는 날짜를 이런 꼴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선택에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에 쓰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다. 사용자 지정. 오케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 일단 다 지웁시다. 우리 잘 모르니까 지금은. 뭐 그리고 많은 걸 하진 않을 거니까. 자, 연도를 관리하는 코드 이어의 Y라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월을 관리하는 코드 month의 M이 필요하고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 day의 D라는 코드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 Y 코드를 연도 관리하는 코드 Y 코드를 2개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기 영역에 연도 끝자리 2자리만 표시해 줍니다. 자, 그다음 아까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키보드 상에 있는 그냥 기호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문서 작업하듯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스페이스 띄워쓰기 공백 엑셀에서는 공백 그냥 키보드에 있는 기호는 그냥 쓰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없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쌍따옴표 묶으시고 자 Y코드 4개 그러면 연도 4자리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보기 영역 보세요. 한 칸 띄우고 M 1개 월을 관리하는 코드 M. 그러면 월을 한 자리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는 한 자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10, 11은 어떻게, 뭘 표시해 줄까요? 한 자리니까 0, 1, 2를 표시해 주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을 화면상에 1이 나와 있을 때, 그게 1월 달인지 11월 달인지는 내가 수식 입력줄을 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제 말 뜻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녀석이 그럼 1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규칙을 하나 무조건 아주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자리수가 크면 무조건 다 표시한다. 11은 한 자리 표시하는 2자리잖아요. 근데 한 자리 표시하라는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본의 자리수가 크면 원본의 내용을 다 표시한다. 그래서 아마 나가보시면 뭐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M 2개, 월을 2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0, 10, 12는 2자리니까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런데 1부터 9까지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앞에 0을 붙여서 처리합니다. 01, 02, 03, 09까지 이렇게. 자, 한 칸 띄우고 자, 지금 이 보기 영역에 보고 계시는 저런 결과물들은 이런 결과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아마 달력을 많이 보셨죠? 다 달력에 나와 있는 꼴들입니다. 자, M 3개. 혹시 영문월 앞자리 3자리만 나와 있는 달력 보신 적 있으세요? 응? 이렇게 한 칸 띄우고 M 4개. 영문월 풀네임이 나와 있는 달력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내가 그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러면 일자도 마찬가지로 D 1개, D 2개. 뭐 이렇게. 한 자리 표시, 두 자리 표시. 부족하면 0으로 채우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하고 뭐 그런 기본 규칙. 자, 한 칸 띄우고. 그러면 이게 달력에 이런 내용을 보셨다면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죠? 요일 정보, D 3개, 영문요일 앞자리 3자리만. 자, 한 칸 띄우고 D 4개, 영문요일 풀네임이. 자, 한 칸 띄우고 아까 방금 자세한 날짜 하실 때 한글 요일 보셨죠? 우리는 한글을 씁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다릅니다. A 코드 3개, 요일자가 없는 한글 요일. 한 칸 띄우고 A 4개, 요일자가 붙은 한글 요일. 요렇게. 그래서 물론 이런 조합, 이건 이제 YMD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다 사용하느냐? 아니요. 몇 개 뽑아서 쓰겠죠. 뽑아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공통된 내용이 이렇게 끝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공통된 내용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앞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물론 공백이 키보드상에 있긴 한데 뭐 상에 따라서 이렇게 쌍따옴표 묶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쌍따옴표 없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나타난 꼴 확인하셨어요? 네, 공통된 내용은 꼭 맨 끝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맨 앞에 쓸 수도 있다. 코드 조합에. 자, 그러면 뭐 이런 코드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되셨으면 나가겠습니다. 자, 시간 데이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실습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뭐 나오지도 않고 자꾸 뭘 하나씩 계속 뭐 한꺼번에 다 전달되는 건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아마 언급은 할 겁니다. 어딘가에서. 어디서? 우리 예제를 다루면 예제 파일에서 시간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일단 날짜 데이터에 YMD 코드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코드가 필요한데 시를 다루는 코드 hour의 H, 분을 다루는 코드 minute M, 초를 다루는 코드 second의 S라는 코드를 쓴다라는 정도만.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숫자 데이터 있죠. 숫자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가 필요한데 사용자 지정 형식에 대한 코드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드가 그중에 영하고 샵만 오늘 전달할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말 2급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제가 첫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라고 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죠? 100만 개. 100만 개, 머릿속에는 100만 개. 자, 컨트롤 1.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원래 숫자에서 했던 거 있죠. 요걸 코드화 시켜서 작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사용자 지정. 자, 0 코드입니다. 0 코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수 자리를 표시해 줍니다.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아까 천 단위 콤마 찍은 거 있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그건 어떻게 하냐면 0,000 이렇게 줘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를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자 0이라는 코드가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죠. 그럼 이 녀석이 쉼표를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 단위 작업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요. 점을 만나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여기서부터 소수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해석한다고요. 자, 그 다음 소점이야. 이 자릿수도 마찬가지로 0 코드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 자, 100만 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다. 뭐 이중 다운 배목 처리 기본상이 없으면.
확인.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100만 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샵 코드 한 개. 그러면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샵샵. 그다음 점을 찍으면 이것도 샵도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다 보니까 쉼표를 만나면 천 단위 작업입니다. 점을 찍으면 아, 이 자리부터 소점이 시작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소점이야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뭐 코드 조합하시면 되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면 자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코드를 두 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를 던져야죠. 그러면 그 물음표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자,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100만 개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자 방금 0코드 하나를 입력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준다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는 1의 정수 1의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랍니다. 여기. 자 그런데 앞에 우리 날짜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의 내용을 다 표시해 줘야 된다는 기본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0코드를 두 개 조합하면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해야 된다는 기본 규칙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나오겠죠. 3개 조합해도 4개, 5개 조합해도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이 더 있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6번째 자리, 7번째 자리, 8번째 자리, 9번째 자리, 10번째 자리를 표시하세요라고 했는데 원본의 자릿수가 이번엔 부족하죠. 어떤 특징? 원본 빈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점. 자,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원본이 가지고 있는 자릿수니까 그때 표현을 해주겠죠. 여기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리고 쌍따옴표에 묶어서 원. 원본의 부족한 자리를 0으로 채워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샵의 특징도 한번 알아봅시다. 네 번째 숫자 데이터 100만 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표시 형식 대비의 범주 사용자 지정. 자, 샵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합니다. 샵 두 개. 1의 자리,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셋, 넷, 다섯. 하면 5번째 자리가 표시해. 여기까지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그런데 이제 더 요구합니다. 원본에 대해, 원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리를 표시해 달라고 하니까 이 녀석이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 특징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뭐 이것도 원본이 가지고 있는 자릿수를 이런 정도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표시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자, 여기에 사용자 더 요구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릿수를 표시해 주세요. 원본의
빈자리에 대해서, 원본의 빈자리에 대해서 아무 처리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원본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이 있다. 쌍따옴표 연포수 원.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할 겁니다. 자, 숫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숫자 0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입력란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0 코드, 쌍따옴표 1. 확인. 아, 왜 설명 안 하냐고요? 조금만요. 자, 두 번째 숫자 0 선택하시고, 요거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샵 쌍따옴표 1. 특징 느끼시세요? 0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샵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설명을 제대로 잘 들으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체크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자, 숫자 데이터 1, 2, 3이 있거든요. 표시 형식을 0,000으로 표시 형식을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요게 1의 자리를 표시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럼 3. 여기가 1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0 코드가 2. 자, 그 다음 세 번째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 그 다음 0 코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0을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지만 뭘로 채운다고요? 0으로 채운다. 그럼 어찌됐든 형태상으로 화면상에 나타나는 건 숫자가 4자리죠. 숫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콤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4개니까 들어가야죠. 천 단위 구분기 여기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 아직까지 그런 경우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살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3을 그러면 정상적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결과의 형태로 이렇게 찝찝한 결과가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면 어떤 코드를 조합하면 될까요? 샵, 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3. 두 번째 샵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2. 샵 세 번째 1의 자리, 10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1. 그리고 네 번째 자리가 있으면 표시하세요. 네 번째 자리가 없네요. 이 녀석 샵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본의 빈자리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네 자리가 아니니까 콤마가 숫자가 네 개가 아니니까 일단 네 개 이상이 아니니까 콤마가 들어가지 않겠죠. 표시되지 않겠죠. 그럼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선택하는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요? 100만 개라 했잖아요. 그럼 100만 개의 데이터 안에 0 값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숫자 0에 대해서 샵, 샵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어떤 내용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운 내용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한 방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컨트롤 1. 내용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범주 사용자 지정. 앞에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0 코드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럼 샵 코드로 처리를 하죠. 자, 1의 자리에는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을 0으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코드를 혼용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혼용했으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방금 고민한 건 정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자, 점을 찍겠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어떤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0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자, 원본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어있는 자리를 뭘로 채워야 깔끔하게 맞춰집니까? 0으로 채워야 맞춰지겠죠. 그래서 0코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요 코드가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니까 오늘 좀 뭐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 설명 들으시고 이제 암기. 그 무작정 뭐 문제를 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준비. 문제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외워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를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윤곽 틀을 익혀가는 거지. 그때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 물론 이것들도 자주 하다 보면 뭐 그냥 내게 되겠죠. 자, 그다음 자, 또 다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죠. 자, 요걸 배웠으니까. 자, 10자리의 정수값이 있고요. 자, 컨트롤 1, 범주, 사용자 지정. 자, 이 10자리에서 콤마를, 자,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샵, 콤마, 샵, 샵, 제로로. 그러면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커스가 0코드 뒤에 놓여져 있겠죠. 자, 심표 하나만 입력할게요. 콤마. 화면상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못 느꼈어요. 그럼 한 번 더 표시하죠. 심표 하나 더. 화면상에 변화 보이세요? 아직도 못 느꼈어요. 그냥 집중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다시 또 하나 더 하죠. 이래도 못 찾았다고요? 변화를? 찾았죠, 이제. 자, 지울게요. 콤마 하나씩 지울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바뀌네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본 코드에다가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내가 끝자리에다가 심표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세 자리가 잘려져 나간다. 그리고 다시 지울 때마다 세 자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요렇게 세 자리 자르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고요. 콤마 한 개까지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쌍따옴표 묶어서 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표시 형식 기능을 처리하기 전에는 몇 자리야 원본이 몇 자리였냐면 10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표시 형식을 처리하고 나가면 총 몇 자리가 되겠습니까? 7자리가 세 자리에 때리니까 화면상에 표시되는 건 7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문구를 달고 싶은데 쌍따옴표 안에 뭐라고 달면 될까요? 원이라고 달면 되겠죠. 네? 그러면 7자리 옆에 원 달면 맞아요? 의미가? 아니죠. 1,000원이나 달아야 의미가 맞겠죠. 왜 세 자리 잘려져 안 보일 거니까. 요걸 뭐 시험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의 배수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천의 배수. 배수로, 선의 배수로 표시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맨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잠깐만요. 혹시 방금 제가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혹시 입력란에 있던 내용 다 지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그 지웠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옆에 보이시는 G/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코드입니다. 이 어떤 코드냐고요? 아까 앞에서 시작할 때 서울지점, 부산지점, 강주지점 할 때 골뱅이라는 코드의 의미가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문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 요건 숫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 그리고 쌍따옴표의 원. 코드입니다, 코드.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저장, 단축키 컨트롤 했습니다. 저장. 예, 한 5분 일찍 쉴게요. 5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